자, 두 번째 급수를 봅시다. 자, 1부터 무한대까지 자, An의 부분화분이 이루어진 수열 SN이 일정한 S에 수렴할 때 자, 급수는 S에 수렴한다고 하고요. 자, 그때 S를 급수의 합이라고 합니다. 자, 표현은 자, 이렇게 나타내고요. N항까지 합이 아니에요. 자, 무한대까지 합입니다. 자, 발산하면 급수는 발산한다고 표현하고요. 자,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 관계는 자, 중요한 거죠. 중요한 편이죠. 급수가 수렴하면 AN의 극한값은 0입니다. 그리고 그 대우도 성립을 하고요. 자, 급수가 수렴하면 AN의 극한값은 0이 된다. 자, 그리고 그 대우도 수렴한다는 거고요. 자,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두 급수가 모두 수렴하고 자, 급수가 각각 수렴하는 이 값을 가지면요. 자, 합도, 차도, 그리고 이 앞에 개수도 밖으로 빼낼 수 있는 수열의 성질과 같고요. 자, 근데 급수의 성질은 수렴하는 급수에만 성립한다는 거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등비급수가요. 자, 보시면요. 자, 공비가 R인 등비급수, 등비수열에 대해서 급수는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급수라고 합니다. 자,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은 자,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즉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수렴하고요. 그 합은 1 마이너스 R분의 A가 된다는 거. 그리고 얘는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과 반드시 비교해야겠죠. 등비급수는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리고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는 네, 즉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그 반대는 모두 발산하게 됩니다. 자, 1번부터 문제를 봅시다. 부분 분수를 이용한 급수의 합이네요. 자, 4n제곱 마이너스 1의 급수의 합은 자, 4n제곱 마이너스 1은요. 자, 2n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1로 바꿀 수 있죠. 자, 그러면 2n 마이너스 1, 2n 플러스 1 분의 1로 자, 합차를 이용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1항부터 무한대까지 자, 2n 마이너스 1, 2n 플러스 1분의 1의 합을 봅시다. 자, n항까지 합을 보면요. n항까지 합을 찾으면 자, 1부터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먼저 부분분수를 바꿔봐야겠네요. ab분의 1은 네, ab분의 1은 b-a분의 1,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 되는 부분 분수의 성질을 이용하면 자, n항까지 합을 먼저 찾아볼까요? 1항부터 n항까지 자, 여기를 k로 표현하겠죠. 2k-1, 2k 플러스 1분의 1은요. 자, 어떻게 되나요? 네. b-a, 2k 플러스 1에서 2k 마이너스 1을 빼면 자, 2분의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2분의 1, 2k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2k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n항까지 합은 자, 2분의 1에 1분의 1 빼기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다음 네,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자, 이렇게 n항까지를 모두 더하면 2k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자, n항이 되겠죠? 2m 마이너스 1분의 1, 2m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다. 맞죠? 하지만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죠? 자, 2분의 1을 밖으로 빼낸 거고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1분의 1 빼기 2m 플러스 1분의 1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값의 극한값을 찾는 거죠. 자, 2분의 1은 여기 앞으로 빼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네, 극한값. 이거 무한대로 가니까 0이 되겠죠. 즉, 자, 1만 남을 거고요. 앞에 있던 2분의 1과 곱해서 정답은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1-1번을 봅시다. 자, 급수 1 플러스 2분의 1, 1 플러스 2 플러스 3분의 1, 자,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분의 1의 합을 구해보자. 자, 급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인데, 자, 먼저 일반항을 찾아야겠죠. 이렇게 1씩 커지고 있다, 맞지? 자, 여기를 1분의 1로 바꾸면 분모어 보면 어때요? 자, 1, 1 플러스 2, 1 플러스 2 플러스 3, 자, 이렇게 1씩 늘어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일반항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나요?
1 플러스 2 플러스 3에서 n항까지 합이 만들어지겠죠. 자, 1항부터 n항까지 합은 2분의 n 플러스 1분의 1로 바뀔 수가 있죠. 자, 다시 역수로 바꾸면 n 플러스 1분의 2가 되나요? 네, 그러면 급수로 표현하면 1항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2의 합을 구해봅시다. 자, 먼저 부분합을 구해볼까요? 자, SN을 찾아봤더니 자, K가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분의 2가 되죠. 네, 2는 밖으로 빼냅시다. 그러면 1항부터 N항까지 K 플러스 1분의 1이 돼서 네, 다시 부분 분수를 쓸 수 있겠죠. 2, 1부터 N까지 자, B-N은 1이니까 그대로 A분의 1 빼기 B분의 1만 표현해 볼까요? 자, 그러면 1항부터 대입을 하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4분의 1 어디까지? n항까지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다 말이죠. 자, 어떻게 돼요? 네, 다 사라지겠죠? 자, 이렇게 첫 번째 항 말고 그리고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만 살아남겠죠. 즉 2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에 우리 극한값만 찾아주면 네, 급수의 합을 찾을 수 있겠죠. 네, 어차피 얘도 0이 되겠죠. 무한분의 1이 되니까. 그럼 정답은 2 곱하기 1이 돼서 네, 2가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다음 두 번째 유형이요. 수열 AN에 대해서 1항은 10이고요. 2항은 7입니다. 그때 AN의 극한값은 1이네요. 그렇다면 AN 플러스 2의 자, 급수를 찾아보자. 역시 네, 부분합을 먼저 찾아볼 거예요. 부분합을 SN을 찾아봅시다. 1항부터 n항까지 AK 플러스 2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부분합을 찾아볼 텐데 자, 1항부터 하나씩 대입해 보니까 어떤가요? 1항 마이너스 3항 그리고 2항 마이너스 4항 3항 마이너스 5항 자, 마지막에 n을 대입하면 자, 지금 보니까 그때 n을 대입하기 전에 지금 2항 1항과 2항이 살아남는 것 같다 맞죠? 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n항 말고 자, n-1을 대입한 an-1 마이너스 an 플러스 1 플러스 자, an 플러스 2항까지를 나타내 봅시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사라지고요. 1항하고 2항이 살아남았으니까 네, 대칭성에 의해서 마이너스 an 플러스 1항과 마이너스 an 플러스 2항이 살아남겠죠. 그러면 a1항 플러스 a2항 마이너스 an 플러스 1항 마이너스 an 플러스 2항이 이렇게 살아남겠네. 자, 근데 1항은 10이고 2항은 7이니까요. 이 합은 17인 거네요. 17 마이너스 an 플러스 1항 마이너스 an 플러스 2항이 되겠죠. 근데 자, a의 극한값이 1이에요. 그렇다면 네, an 플러스 1항 그리고 네, an 플러스 2항의 극한값도 역시나 같이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합의 네, 극한값을 찾으면 우리가 찾으려는 급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즉 극한값이 얼마였죠? 1. 여기도 1이에요. 맞죠? 그러면 네, 17. 자, 그냥 바로 계산해 봅시다. 1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네, 정답은 15가 되겠습니다. 자, 2-1번으로 갑시다. 첫 장 1이고요.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1항부터 n항까지 an 플러스 1항분의 d an 플러스 1분의 d의 값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근데 이건 공차잖아요. 근데 우리 공차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요? 자, 주어진 식을 공차를요 조금 다르게 적어보면 네,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으로 나타낼 수 있죠. 다음항에서 전항을 뺀 거예요. 맞죠? 그러면 자, 얘는 AN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다. 맞죠? 자, 그리고 부분합을 찾아보자. 부분합을 찾으면요. 부분합을 찾아봅시다. 부분합은 네. 1항부터 n항까지. 자, 방금 우리 바꾸었죠. an 마이너스 an 플러스 1로 an 플러스 1분의 1로. 그러면 ak분의 1 마이너스 ak 플러스 1분의 1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역시나 1부터 하나씩 대입해 봅시다. 1항분의 1 마이너스 3항분의 1 플러스 2항분의 1 마이너스 3항분의 1로. 자, 어디까지? 자, n을 대입해 볼까요? an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죠. 자, 역시나 이렇게 다 사라지고요. 자, 더하고 남는 게 누구죠? a1항분의 1 마이너스 a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죠. 근데 첫장 1이라 나와 있었죠. 자, 그러면 자, a1항 자리 1을 대입하고요. 즉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죠. 근데 보세요. 공차가 d인데 d가 0보다 크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첫장 1이니까 등차 수열의 이 값은 점점 커지겠다. 맞죠? 즉 an의 극한값은 네, 무한대가 되겠죠. 역시나 네, an 플러스 1의 극한값도 무한대가 될 거야. 우리 부분합의 극한값을 찾을 건데 결국 얘가 무한대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이 값이 0이 되겠네요. 그렇죠? 즉 정답은 네, 1-0이 되니까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 2-1번의 정답은 자, 1이 될 거고요. 자, 2-2번으로 가봅시다. 첫 장이 3분의 1인 수열의 첫 장부터 n한 값을 sn이라고 합시다. 자, 2항부터 무한대까지 sn-1, sn분의 an의 값이 1이래요. 근데 an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sn에서 sn-1을 뺀 걸로 봤죠. 단 n은 네, 2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럼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sn-1 sn분의 an 대신에 sn-sn-로 바꾸자. 즉 어떻게 되나요? sn-1분의 1 빼기 sn분의 1로 자,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나요? 자, 부분합을 찾아보면 2항부터 n항까지를 sk-1분의 1 빼기 sk분의 1로 바꿀 수 있겠죠. 자, 1부터 대입하면 s1항분의 1 마이너스 s2항분의 1 플러스 s2항분의 1 빼기 s3항분의 1. 자, 어디까지? n 대입할까요? sn-1항 빼기 sn항분의 1로. 자, 이렇게 역시나 다 사라지고요. 뭐가 남죠? s1항분의 1 마이너스 sn항분의 1이 남죠. 근데 첫 장이 네, 3분의 1이래. 그럼 S1이 3분의 1인 거잖아? 그러면 그 역수니까 3 마이너스 SN분의 1로 바뀌겠죠. 자, 그럼 최종적으로 어떤가요? 극한값 찾읍시다. 3 마이너스 SN분의 1 값은 네, 3 마이너스 네, 이 값이 얼마가 되죠? 네, 3 마이너스 자, 분리시키면 네, SN분의 1이 되나요? 여기를 제가 3으로 적어야 되는데 잘못 적었죠? 네, 이 값은 1이 되니까 네, SN분의 1이 2가 되는 거죠. 이 극한값이요. 그렇다면 SN의 극한값은 얼마입니까? 네, 2분의 1이 되겠죠. 역수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유형 갑시다.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 관계를 보면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에 대해서 자, 모든 항이 양수래요. 자, an-2n이 수렴한대요. 자, 여러분 주어진 급수가 수렴하면 여기 극한값이 자, 0으로 향하게 되죠. 즉
an-2n의 극한값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간단하게 an은 2n이라고 해볼까요? 라고 하고 주어진 식에 그대로 대입을 합시다. 어떻게? 3, 자, an 대신 저 2n을 집어넣을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an 대신에 역시나 2n을 플러스 4n 마이너스 1로요. 자, 그러면 6n 마이너스 2분의 6n 마이너스 1이 되나요? 네. 어차피 무한분의 무한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6분의 6만 생각하면 되겠죠? 정답은 1이 되겠네요. 자, 주어진 급수가 수렴하면 그 극한값은 0이 된다만 하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다음 3-1번이요. 자, 주어진 수열에 대해서 역시나 이 주어진 극한값이 12로 수렴하는데요. 자, 이것 때문에 우리 알 수 있는 거, 네, an의 극한값이 0이 된다는 거죠. 자, 문제로 갑시다. 그럼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죠. 얘는 0으로 수렴할 거야. 즉, 자, 2차분의 2차니까 개수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정답은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자, 1번에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이요. 자, 두 급수가 수렴한대요. 자, 수렴하면 우리 앞에서 봤던 성질들이 모두 성립할 거야, 맞죠? 제가 이 값을 알파, 이 값을 베타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조건을 2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꿔도 되겠죠? 이게 11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을 알파 마이너스 3베타는 마이너스 12로 봐도 되겠네요. 자,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뭐죠? 3알파 플러스 2베타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죠, 그냥. 자, 그럼 주어진 두 식을 연립하도록 합시다. 자, 2알파 플러스 베타는 11, 밑에는 2를 곱해볼까요? 2알파 마이너스 6베타는 마이너스 24야. 그대로 뺐더니 7베타는 35가 되니까 베타는 5가 되고요. 그대로 여기 대입해서 알파도 찾아봅시다. 5니까 알파는 3이 되나요? 네. 그렇다면 정답은 알파 베타 자리에 3과 5만 대입합시다. 3 곱하기 3 플러스 2 곱하기 5가 되겠죠. 정답은 19가 되겠네요. 성질만 알면 매우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다, 맞죠? 자, 다음 4-1번이요. 자, 역시나 급수가 둘 다 수렴한대요. 수렴하고요. 모두 수렴하고, 자, 4로 수렴하네. 그리고 3an-bn의 값이 18이랍니다. 자, 둘 다 수렴한데 역시 알파, 베타로 둘게요. 간단하죠? 여기 알파가 4라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럼 두 번째 식은 3 곱하기 4 마이너스 베타가 18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베타 값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네, 그대로 대입합시다. 둘 다 수렴하니까 성질이 그대로 성립할 거예요. 즉 2분의 1 알파 마이너스 3분의 1 베타가 되겠네. 그럼 알파 자리에 4를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6을 2 플러스 2가 되겠죠.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이번엔 4-2번으로 자, AM, BN이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에 대해서 보기에서 있는데 골라보자. 자, AN의 급수가 2로 수렴하고요. BN의 급수가 3으로 수렴한대. 역시나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2 곱하기 3 마이너스 3 곱하기 2가 되나요? 네, 그래서 이 값은 0이죠? 네, 그러면 기억은 참이 되겠네요. 두 번째, AN 플러스 BN도 수렴하고요. BN도 모두 수렴한대요. 그러면 얘가 알파로, 얘가 베타로 수렴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AN 플러스 BN이 알파로요. 근데 BN이 베타를 수렴한대. 그럼 AN 플러스 베타는 알파가 되죠. 자, AN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값으로 역시나 수렴하겠지. 네, 니은도 참이 되겠네요. 자, 디귿을 봅시다. 자, 곱일 때는 조심해야 돼요. 보세요. AN, BN이 4로 수렴하고요.
bn은 2로 수렴한대. 그러면 그냥 보기에는 2 곱하기 2가 4니까 맞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 이런 발레를 생각해 볼까요? 자, 디귿. 자, an이 2분의 3에 n-1제곱, bn이 2분의 1에 n-1제곱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an, bn이 어떻게 돼요? 둘을 곱하면 4분의 3에 n-1제곱이 되죠. 결국 얘는 등비급수란 말이야. 즉 어디로 수렴하냐면 1-4분의 3분의 첫째 항이 1을 대입하면 1이 되는 거죠. 즉 4분의 1분의 1이니까 4로 수렴합니다. bn도 어때요? 등비급수의 합을 생각해 보면 1-2분의 1분의 1이니까 2로 수렴하죠. 그러면 얘는 2로 수렴하는가를 확인해 보면 1-2분의 3분의 1이니까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분이니까 마이너스 1로 수렴하게 되죠. 2로 수렴한다. 틀렸다. 맞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의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갈게요. 자, 등비수열에 대해서 첫째 항은 3이고요. 둘째 항이 2래요. 그렇다면 5 곱하기 an 플러스 1의 급수의 값을 구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등비수열이에요. 수열. 자, 첫째 항이 3이야. 둘째 항이 2니까 우리 공비가 얼마인지 찾을 수 있겠죠. 공비는 3분의 2가 되나요? 그렇다면 a는 3 곱하기 3분의 2의 n-1제곱으로. 그럼 an 플러스 1은 어떻게 되죠? 3 곱하기 3분의 2에 n 자리에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n이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찾을 수 있나요? an 플러스 1의 곱은요. 자, 3 곱하기 3분의 2에 n-1제곱 곱하기 3 곱하기 3분의 2의 n제곱이네. 즉 9 곱하기 3분의 2에 2n-1이 되나요? 자, 첫째 항하고 마지막 항을 찾을 수 있겠네요. 맞죠? n 자리에 이 수열이에요. 자, 1을 대입하면 첫째 항이 9 곱하기 3분의 2가 되겠죠. 얼마인가요? 이렇게 약분했더니 첫째 항 6임을 알 수 있네요. 맞죠? 그리고 지금 an 플러스 1항에 공비가 얼마인지도 알 수 있겠죠. 9분의 4가 되나요? 그러면 등비급수의 합을 이용하면 1-9분의 4분의 1-9분의 4분의 첫째 항 6이 되겠네. 즉 5분의 54가 됩니다. 정답은 여기도 5만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약분했더니 정답은 54가 됩니다. 자, 5-1번으로 가봅시다. 자, 등비급수의 합은요, 결국 공비하고 첫째 항만 찾아내면 우리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엔 첫째 항 1인 등비수열이래요. 근데 급수의 합이 2가 되네요. 급수의 합이 2가 됐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등비수열의 공비를 역시 또 R이라고 합시다. 그럼 1-R분의 1이 2가 되니까 공비가 2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첫째 항과 공비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이번엔 더 쉽게 숫자를 한번 대입해 봅시다. 자, 지금 AN의 첫째 항 1이고요. 2항은 공비가 2분의 1이면 알았으니까 2항은 2분의 1, 3항은 4분의 1이 되나요? 자, 이런 식으로 4항은 8분의 1, 5항은 16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겠다, 맞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싶어하는 an-1, an 플러스 1. 자, 첫째 항부터 찾아봅시다. 첫째 항은 그대로 2를 대입하면요. A1항, A2항, A3항의 곱이죠. 즉,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얼마? 8분의 1이네. 두 번째, 2를 대입하면 A2항, A3항, A4항이 되나요?
2를 대입해야겠죠.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2를 대입했으니까 이번엔 3을 대입한 거죠. 2항, 3항, 네, 4항의 곱은요.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8분의 1이네. 얼마인가요? 네. 64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자, 이 등비 수열의 첫째 항은 8분의 1이고 다시 공비가 이렇게 나눠보니까 8분의 1임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급수의 합은 1-8분의 1분의 8분의 1이 되겠죠. 미가 8분의 1이고 첫 장이 8분의 1이니까. 즉 8분의 7분의 8분의 1이네요. 7분의 1이 되나요? 네. 그럼 정답은 여기서 7만 곱하면 되죠. 7 곱하기 7분의 1이니까 정답은 네. 1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으로 갑시다. 여섯 번째 유형. 이번엔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네요. 자, 주어진 등비급수가 수렴하도록 하는 정수 x의 값을 찾아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n 자리에 1을 대입해 보니까 x-1이죠. 첫째 항이 x-1이고요. 공비는 공비는 3-x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자, 이거 수렴하려면 자, 지금 첫째 항부터 성립하는 게 아니니까 첫째 항부터 공비가 아니죠. 그렇다면 첫 번째 첫째 항이 0이 되는 경우가 돼 있다 맞죠? 어때요? 그럼 x가 1임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공비 3-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되겠네. 그러면 저 3을 다 빼보면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죠. 다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찾을 수 있겠네요. 네, 그 값은 x는 1 또는 x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이걸 만족하는 정수는 1하고 3밖에 없죠. 몇 개인가요? 네, 1하고 3, 2개가 되겠네요. 자, 다음 6-1번 보자. 자, 등비급수와 등비수열이 모두 수렴한대. 자, 등비급수와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조금 다르다 맞죠? 거의 같지만 등비급수는 자, 첫 번째 등비급수의 공비는 2분의 r 플러스 1인데 등비급수가 수렴할 때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될 거고 등비수열 자, 주어진 등비수열의 공비는 3분의 r 플러스 1이네. 이게 마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네요. 그럼 이 둘을 만족시키는 r 값을 찾아서 공통된 범위를 찾아보면 되겠죠. 자, 여기부터 찾아봅시다.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고요. 1을 다시 뺄게요. 마3보다 크고 1보다 작네요. 자, 첫 번째 r 조건 찾았고요. 두 번째 1을 빼고 3을 곱하니까 마6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됐네요. 공통으로 만족시키는 R값 범위는 마3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만족시키는 정수를 찾아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에 몇 개? 네, 3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과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조금 다르다는 거 조심하고요. 자, 다음 6-2번. 자, 로그가 들어있네요. 자, 등비급수가 수렴하도록 하는 모든 정수행 값은 자, 찾아봅시다. 혹시나 저는 n자리 1만 대입해보면 n자리 1만 대입해보면 첫째 항을 알 수 있어요. n자리 1을 대입하면 어차피 여기 지수가 0이니까 1 되겠죠. 즉 첫째 항은 첫째 항은 로그 1을 밑으로 한 x가 될 거고요. 공비는요 세제곱근 2의 x제곱 마이너스 3이 되겠네. 네, 첫째 항과 공비를 찾았어요. 자, 모두 수렴하려면 첫째 항이 0이거나 그렇죠? 즉 로그 2의 x가 0이거나 혹은 공비가 세제곱근 2의 x제곱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 자, 이 범위만 찾으면 돼요. 첫 번째, 여러분 이 값이 0이 되려면 진수는 항상 1이 되어야 되죠.
첫 번째 1 하나 찾았고요. 자, 두 번째 계산해 봅시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자, 다 3을 더하니까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됐고요. 세제곱근이니까 자, 이렇게 해볼까요? 홀수니까 이렇게 합시다. 자, 세제곱근이니까 지금 여기도 네, 세제곱을 생각해 보면요. 중간을 이렇게 합시다. 2의 3분의 x제곱으로 밑이 같으니까요. 2보다 크고 2의 제곱보다 작다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3분의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되나요? 네, 최종적으로 3을 곱해서 3보다 크고 6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찾을 수 있죠. 여기서 만족하는 정수는 4하고 5가 되겠죠. 네, 최종적으로 만족하는 정수는 1하고 4하고 5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네, 정답은 3번에 10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활용 문제들을 봅시다. 활용 문제는 문제마다 물론 다 이제 도형의 성질하고 네,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가 조금씩 달라질 텐데요. 결국 등비급수라는 것 때문에 우리 첫 장하고요 공비만 찾아내면 정답을 찾아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죠. 자, 7번 문제를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XOY가 여기가 45도네요. 선분 OY 위에 OP가 2가 되는 점 P를 잡고요. 네, 이만큼 길이가 2네요. P에서 선분 OX에 대한 수선의 발을 P1이라고 하죠. P1에서 다시 선분 OY에 내린 수선의 발을 P2라고 하고요. P2에서 다시 OX에 내린 수선의 발을 P3 이런 식으로 P1, P2, P3들을 만들어 가겠네. 한없이 반복할 때 P1, P2, P2, P3 얘들을 무한대로 더하면 네, 등비급수를 얘기하는 거죠.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일단 이렇게 해볼까요? 첫 장의 공비를 찾도록 제가 이 값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P1, P2는요 이렇게 되나요? 여기가 45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 삼각형 OP, P1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야, 맞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러면 자, 1대 루트 2의 값을 가지게 되겠네요. 근데 여기가 2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 찾아낼 수가 있죠. 어디를? P1의 값을요. 어떻게? 2를 루트 2로 나누면 되겠네. 즉 여기 길이는 루트 2분의 2. 자, 유리화를 해주면 자, 2분의 2 루트 2니까 루트 2가 되겠네요. 자, 길이를 찾았습니다. 자, 여기 삼각비를 특수 삼각비를 이용할 거예요. 루트 2, 루트 2. 근데 여기가 45도잖아요. 그럼 여기도 45도겠죠. 물론 여기도 45도. 다시 P1, P2도 뭐가 돼요? 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1대 1대 루트 2의 비를 가질 테니까 여기 길이가 1, P2도 1이 되겠네. 그러면 일단 P1, P2가 길이가 1이 됨을 찾았네요. 자, 길이는 이렇게 다른 색깔로 표현해 봅시다. 여기가 1이고요. 다음 P2, P3를 구할 거예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네, 45, 45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P2, P3를 구해 봅시다. 어떻게? 1대 1대 루트 2의 비를 가질 테니까 여기는 루트 2분의 1이겠죠. 2분의 루트 2가 되겠네. 두 번째 항은 2분의 루트 2. 네, 사실 끝났어요. 왜냐면요. 첫째 항과 공비를 찾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이 등비급수의 합은 1-r 2분의 루트 2분의 첫째 항이 1임을 알 수 있네요. 자, 그대로 계산해 봅시다. 자,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루트 2가 되나요? 네, 유리화도 해주면 루트 2 플러스 1을 분자 분모에 각각 곱하면요. 네, 정답은 루트 2 플러스 1의 곱 2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7-1번으로 갑시다. 7번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개의 값을 찾아서 계산할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 7-1번을 보시면요. 자, 굉장히 길어 보이긴 하는데 결국 이런 문제는 닮음을 이용하는 문제일 거예요.
자, 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A1, B가 4랍니다. 이 길이가 4고요. BC1이 3인 그리고 각 B가 90도인 삼각형 A1, BC1이 있습니다. 점 B를 중심으로 하고 선분 A1, C1에 접하는 원이 두 선분 A1, B1, C1과 만나는 점을 자, 결국 이렇게 만나는 점을 A2, D1이라고 하고요. 점 A2를 지나고 선분 A1, C1과 평행한 직선, 자, 이 직선을 말하죠. 직선이 선분 다시 B1, C1과 만나는 점을 C2라고 하자. 라고 지금 주어진 도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 A2, D1과 선분 다시 A2, C2, C2, D1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색칠하여 얻은 그림을 R1이라고 하고요. 그림 R1에서 B를 중심으로 하고 선분 자 A2, C2와 C2, D1로 둘러싸인 부분을 색칠하여 얻은 그림을 죄송합니다. R1까지 얘기했고요. 그림 R1에서 B를 중심으로 하고 다시 선분 A2, C2에 접하는 원이 자, 다시 두 선분과 만나는 점을 A3, D2라고 해서 다시 만들어진 이 도형을 찾겠다 이거예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n번째 얻은 그림 Rn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를 SN이라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설명이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럼 자 기억하세요. 우리 등비급수의 합이니까 첫째 항과 공비만 찾아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에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째 항을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첫째 항을 먼저 찾아볼까요? 그리고 두 번째 항부터는 사실 닮음을 이용하면 매우 간단하게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럼 첫째 항, 즉 이 도형의 넓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도형의 넓이는 자,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거 부채꼴이죠, 여러분. 부채꼴에서 여기 삼각형만 빼주면 네, 우리가 원하는 이 도형 R1의 넓이가 나올 것 같네요.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찾아봅시다. 자, A1, B가 여기가 4였어요. 그쵸? 그 다음에 BC1이 3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AC 길이는 네, 5가 됨을 알 수가 있죠. 됐나요? 자, 근데 자, 닮은 비를 생각해 보면요. 자, 호 A2, D1 하고요. A1, 자, C1이 만나는 점. 여기 점을 생각해 봅시다. 이 점과 자, 삼각형 A1, B, C1과 삼각형 다시 자, 이 점을 E라고 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연결을 하면요. B, E, C1이 자, 어떤 관계냐면 보세요. 직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각은 공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A1, B, C1과 이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 될 거야. 닮은 비를 표현해 볼까요? 어떻게 해요? A1, B 대 A1, C1의 닮은 비는 B2 대 네, B, C1으로 닮았을 거예요. 근데 길이로 실제 표현해 보면 4대 5가 네, B2 대 3이 되나요? 그래서 B2 길이를 찾아낼 수 있네요. 자, 5분의 12가 되겠습니다. B2 길이가요. 즉,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가 5분의 10이죠. 됐나요? 그리고 자, 부채꼴 반지름 길이 이러니까 자, 여기 길이도 역시나 5분의 12가 되겠죠. 물론 B2 길이도 5분의 10입니다. 자, 삼각형 A1, B, C1과 삼각형 A2, 네, B, C2도 역시나 닮았어요. 맞죠? 그럼 닮은 B가 자, 어떻게 되냐면 길이를 생각해 보면 4대 5분의 12. 자, 뭐 계산 4로 나누면 자,
1대 5분의 3인 거죠. 그러면 우리 어디를 찾아낼 수 있냐면 닮은 B를 이용해서요. B, C2도 찾아낼 수 있겠네. 자, 여기 길이는 5분의 3 곱하기 3, 즉 5분의 9가 되겠죠? 자, 그리고 넓이 B는 지금 닮은 B가 1대 5분의 3이니까 넓이 B는 제곱하면 되겠죠? 자, 넓이 B는 어떻게 되나요? 제곱하면 1대 25분의 9가 되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S1을 한번 찾아볼게요. S1을요. S1은 자, 부채꼴에서 저 삼각형 뺄 거예요. 자, S1의 넓이를 찾으면 5분의 12 제곱 파이 r 제곱에서 4분의 1, 4분원이니까요. 여기서 삼각형을 뺍시다. 2분의 1 곱하기, 좀 자리가 협소해요. 죄송합니다. 2분의 1 곱하기 5분의 12 곱하기 5분의 9가 되겠죠. 삼각형을 뺐더니, 즉 S1은 25분의 36파이 마이너스 25분의 54가 돼요. 되나요? 그러면 자, S1을 저희가 없으니까 이쪽에 다시 적어 볼게요. 25분의 36파이 마이너스 25분의 54가 됐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은근히 첫째 항만 찾으면 굉장히 쉽게 돼요. 왜냐면요. S1을 찾았으니까 여기 다 지워보겠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요. 먼저 이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여기 삼각형 A1, BC1과 A1, BC1과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있던 두 번째 삼각형 A2, B, C2도 서로 닮았잖아요. 맞죠? 우리 이걸 이용 첫 장을 찾는데 이용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 몇 대 몇으로 닮았냐면요. 자, 1대 5분의 3으로 닮았었잖아. 맞죠? 근데 넓이 B를 생각하면 다시 1대 25분의 9였어요. 맞죠? 그러면 봐요. 제가 닮음인 두 삼각형을 뺐으니까 자, 여기 도형과 여기 도형도 서로 닮았단 말이에요. 역시나 닮은 넓이 B가 되겠죠? 넓이 B는 25분의 9가 되겠네요. 그러면 자, 첫 장 하고요. 우리 공비 25분의 9를 다 찾아 둔 거예요. 자, 그럼 넓이는 급수의 합은요. 1 마이너스 25분의 9분의 25분의 36파이 마이너스 25분의 54가 됨을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계산을 하면 정답은 1번에 8분의 9 2파이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째 항과 공비만 찾아내면요. 자, 7-2번도 가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길이가 12인 선분 AB를 지름을 하는 원이 있어요. 첫 번째 원의 지름이 10이네요. 선분 AB의 3등분선을 각각 P1, P2로 가고요. 자, 3등분선이니까 자, 문제를 읽으면 생각해 보면 여기가 각각 길이가 4가 됨을 알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방금 제가 표시한 AP1 그다음에 AP2 이런 애들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려서 다시 자, 이 도형과 똑같은 도형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해서 n번째 얻은 그림 Rn에 되어 있는 모든 모양 자, 이 똑같은 모양의 도형 둘레의 길이 합을 ln이라고 하래. 자, 급수의 합에 파이분의 1을 곱해봐라 이거네. 그럼 역시나 첫째 항과 닮은 비만 이용하면 다 해결되겠죠, 맞죠? 자,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1항을 찾아볼게요. 1항을요. L1항을 찾아봅시다. 1항은 자, 이거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예요, 맞죠? 1항은 자, 이렇게 되나요? 어떻게? 자, 방금 제가 표시한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더하면 합치면 하나의 원둘레가 되는 거죠. 원둘레. 자, 아까 3등분 했으니까 지름이 얼마인? 여기는 8이 되겠다. 맞지? 8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합쳐도 네, 지름이 4인 원의 둘레가 되겠네요. 그러면 첫 장을 찾아보면요. 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여기 둘레부터 찾아보면 지름이 8이니까 8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했던 지름이 4인 원의 둘레는 4파이가 되니까 합치면 12파이가 되나요? 네. 그러면 첫 장을 찾았네요. 그리고 자, 그럼 여기 원 보이죠? 이 원하고요. 만들어지는 자, 두 번째 만들어지는 이 원과 원래 있던 자, 지름을 12로 하는 원의 원은 항상 닮았으니까요. 닮은 비를 생각해 보면 1대 3분의 1이 되겠죠. 닮은 비가 1대 3분의 1. 그러면 둘레도 마찬가지겠죠. 즉 둘레도 마찬가지인데 단 조심해야 될 건 여기 원이 두 개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사실 다 구했습니다. 왜? 급수의 합을 생각해 보면 1 마이너스 공비인데 공비는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가 되겠죠. 두 개씩이니까. 초장 찾아놨어요. 12파이로. 네, 이걸 계산하면 정답은 36파이. 네, 정답은 다시 파이 2분의 1까지 곱한다면 네, 정답은 36이 됨을 사실 첫째 항과 공비만 찾아내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나요? 자, 이제 빈출 유형들을 봅시다. 수열의 극한 문제 다시. 자, 급수의 합을 구하자고 했습니다. 자, 부분합을 먼저 구할게요. 부분합을 구하자. 자, 부분합은요. 1항부터 네, n항까지 자, 합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2항부터 시작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sn을 찾아보면요. 2항부터 k라고 표시해야겠죠. 2항부터 n항까지 루트 k, k 플러스 1분의 루트 k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가 되겠죠. 자, 부분합을 찾아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분리해서 적어보면 이렇게 되나요? 2항부터 n항까지 루트 자, k분의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자, k 플러스 1분의 k로 표시할 수 있겠네요. 자, 2부터 대입해보면 자,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플러스 루트 3분의 2 마이너스 루트 4분의 3으로 자, 굉장히 어려워 그냥 모양새만 보면 되게 특별해 보이지만 별거 없죠, 맞죠? n분의 n-1 마지막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으로 결국 어떻게 돼요? 또 다 사라지겠죠. 즉 남는 건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분의 n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우리 여기 극한값만 찾으면 돼요. 극한값만. 여기 극한값만 찾으면 돼. 근데 어때요? 여기 극한값은 네, 차수가 위아래 똑같으니까 결국 1분의 1, 1이겠죠. 정답은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1,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다음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2번 수열 A에 대해서 AM 플러스 1항의 극한값은 1이고요. 자, 주어진 급수의 합이 2랍니다. 그러면 15 곱하기 A1항을 구하래요. 자, 여러분 우리 앞에서 봤지만 이거 부분 떠오르는 거 네, 부분 분수가 생각나야 되죠. 자, 여기만 다시 표시해 보면요. 이렇게 되나요? A n항분의 1 마이너스 A m 플러스 1항분의 1이 되죠. 그러면 수열의 합을 생각해 봅시다. 급수의 합을요. 극한 자, 1항부터 네, n항까지 ak분의 1 마이너스 ak 플러스 1분의 1로 자, 생각해 보면요. 1을 대입하면 1항분의 1 마이너스 a 2항분의 1 플러스 2항분의 1 마이너스 a 3항분의 1 즉
마지막은요. AN항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항분의 1항이 되겠죠. 역시나 이렇게 다 사라져요. 지금 남는 걸 생각해 보면요. A 1항분의 1 마이너스 A n 플러스 1항분의 1이 남게 되겠네요. 근데 그러면 A n 플러스 1항분의 1이라고 했죠. 극한값이. 그럼 그대로 대입만 해봅시다. 즉 A 1항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1, 1이죠. 그게 얼마라는 거예요? 2라는 거네요. 그럼 A 1항분의 1이 3이 되니까 1항은 3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죠. 정답은 15 곱하기 3분의 1 얼마죠? 5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이요. 자, 1항은 0이네요. 그리고 AN이 2n-4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네. 자, 3항부터의 극한값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3항부터의 극한값을 찾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SN은 잡아요. 지금 얘는 2항부터 성립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1항 더하기 자 2항부터 n항까지로 표현을 해보면요. 이렇게 되나요? 1항은 0이었으니까 뭐 0. 나중에 뭐 계산 안 하겠죠. 그 다음에 자 2항부터 n항까지 2n-4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다 맞죠? 됐나요? 그럼 이렇게 되나요? 여기는 자 0이니까 이제 계산 안 할게요. 자 여기만 계산해 보면요 2분의 n-1 그리고 2를 대입하고 자 마지막 2항까지 합이 되나요? 자, 즉 이렇게 줄여서 계산해 보면 n-2 n-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2항은 0이 될 테니까요. 그러면 자 3항부터의 급수를 찾아봅시다. 자, 3부터 무한대까지 방금 찾아냈죠? n-2, n-1분의 1로 역시나 부분분수를 쓰는 거겠네요. 맞지? 그러면 부분합을 생각해 보면 자, b-a 부대를 생각해 보면요. 여기서 이거 빼면 1이 되나요? 그러면 결국 이건 n-2분의 1 빼기 n-1분의 1만 계산해 주면 되겠죠. 역시나 여기 1부터 또 대입해 봅시다. 3부터요. 죄송합니다. 3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1분의 1 빼기 2분의 1 플러스 4를 대입하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어디까지? n까지 n-2분의 1 마이너스 n-1분의 1 제가 위에 k로 표현해야 되는 걸 n으로 좀 표현해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결과는 너무 뻔하기 때문인 거죠. 이거 극한값을 찾으래요. 역시나 얘는 무한분의 1이니까 0이 되겠죠?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으로 갑시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자, an, bn이라고 합시다. 그럼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an 플러스 bn이 뭐가 돼요? 3이 되고요. an과 bn의 곱은 n제곱 플러스 n이 됨을 쉽게 알 수 있겠네요. 자, 주어진 급수의 합을 구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안이 이거죠. 지금 an분의 1 플러스 bn분의 1인데 바로 통분해 볼까요? an, bn 분의 an 플러스 bn이 되는 거죠. 근데 an, bn은 n제곱 플러스 n임을 알고요. an 플러스 bn은 3임을 알잖아요. 맞죠? 근데 얘도 n 플러스 1분의 3으로 바꿔 적을 수 있죠. 자, 급수의 합을 구하자. 어떻게? 1부터 뭔까지 n 플러스 1분의 3으로 그럼 3으로 역시 밖을 빼내고요. 안에 남는 건 n 플러스 1분의 1 남나요? 그러면 또 ab분의 1이니까 부분 분수를 이용하면 b-a 자 1이 되죠? 그럼 역시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만 남게 되겠네. 자 1부터 대입해보면 역시나 1 빼기 3분의 1 2분의 1이죠?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빼기 3분의 1. 역시나 어디까지? 네.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까지. 네. 또 이렇게 사라지고요. 극한값 찾으면 부분함의 극한값. 역시 무한분의 1, 0이 되겠죠? 1만 남네. 근데 우리 앞에 3이 있었잖아, 맞죠? 네, 그래서 정답은 1 곱하기 3, 3이 되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으로 갑시다. 수열. 자, 1항부터 n항까지 곱이 이렇대. 그러면 이 주어진 급수를 찾아보자. 부분합을 먼저 또 생각해 볼게요. 부분합은 1항부터 n항까지 3월 밑으로 하는 ak항. 여러분, 자, 1을 대입하면요. 로그 a1항 플러스 a2항 플러스, 물론 밑은 다 3입니다. 어디까지요? 네, an까지. 로그의 합이니까 진수끼리 서로 곱하게 되겠죠. a1항 곱하기 a2항 곱하기 a3항 곱하기 땡땡땡 an항까지. 근데 1항부터 n항까지 이거가 n 플러스 9분의 9n이라는 거 안단 말이야, 맞죠? n 플러스 9분의 9n인 거네. 이 극한값만 찾으면 되잖아, 맞지? 자, 극한을 붙이면, 자, 로그를 밖에 빼내고, 네, 여기 극한값을 먼저 구하고, 네, 그리고 로그를 붙여도 상관없다, 맞죠? 그럼 n 플러스 9분의 9n이 되니까 차수가 같죠? 네, 결국 여기는 1분의 9가 되나요? 네, 9가 되네요. 그래서 로그 3의 9의 값을 구하자. 이거죠? 정답은 2가 되겠네요. 4번에 2가 되겠습니다. 6번. 자, 주어진 급수가 수렴한데요. 급수가 수렴한데요. 그렇다면 이 극한값이 n 플러스 1분의 3n 마이너스 an의 극한값이 0이 되는 이 성질을 쓸 수 있겠다, 맞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간단하게 n 플러스 1분의 3n 마이너스 an이 0이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분자가 0이 돼야 되니까 우리 an이 3n이 됨을 이용하면요. 주어진 극한값은 n분의 3n. 1차분 1차니까 정답은 간단히 5번에 3이 됨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7번으로 갈게요. 7번. 자, 2항부터 무한까지 주어진 급수가 q라는 값으로 수렴한대요. 수렴. 그럼 마찬가지로 이 극한값이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pn제곱 플러스 4의 극한값이 0이 됨을 알 수가 있죠. 됐나요? 자,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pn제곱 플러스 4의 극한값이 0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주어진 극한값이 0이에요. 그럼 보세요. 지금 2차인데 0이 되려면 위의 차수가 더 낮아야 되죠. 즉 p가 0이 되어야지 2차분의 1차 상수가 된다 맞죠. 지금 여기서는요. 그래서 p가 0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p가 0이에요. 그럼 급수를 다시 적어보자. p가 0이니까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4가 되네요. 그럼 자, 4는 다시 앞으로 빼내고요.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 남는데 얘도 합쳤으면 또 부분분수로 바꿀 수가 있네. 그러면 부분합을 구합시다. 1항부터 n항까지 k-1, k 플러스 1분의 1. 자, b-a는 2가 될 테니까 자, 2분의 1. 이제 1부터 대입할게요. 죄송합니다. 1이 아니죠? 2겠죠. 자, 2를 대입하면 부분분수 이용하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다시 3을 대입하면 2분의 1 빼기 4분의 1
자, 그러면 자, n-1을 대입해주면요. n-2분의 1 빼기 n분의 1 플러스 n-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남는 게 이렇게는 다 사라지겠죠. 1분의 1과 2분의 1이 살아남고요.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다 사라지고 마이너스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남겠죠. 하지만 극한값 찾으면 역시 어떻게 돼요? 얘도 0, 얘도 0이죠. 무한분의 1이니까. 그럼 이렇게 되나요? 1분의 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남는 거죠. 이게 뭐죠? 여길 계산한 거야. 다시 곱하기 4까지 해줘야겠네. 맞지? 곱하기 4까지 해줘야겠죠. 계산해 봅시다. 네, 여기는 4 곱하기 2분의 1, 2로 만들어 두고요. 안은 서로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2분의 3이 되죠. 그래서 3이죠. 누가? 네, Q가요. Q가 3이네요. P는 0 구해뒀고요. 네, 정답은 0 플러스 3이니까 네, 7번의 답은 3이 되겠습니다. 자, 8번 갑시다. A, N, B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자. 자, 주어진 급수가 수렴하면 계속 네, 같은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렇다면 A, N분의 1이 0으로 수렴한다는 거 알 수 있다 맞죠? 자, 0으로 수렴해요. 그 말은 네, AN이 극한값이 0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얘가 수렴한다면 이 AN의 극한값이 0이어야 되잖아. 근데 0이 아니네. 그러면 이 주어진 급수는 발산한다는 맞는 거죠. 네, 기억은 맞습니다. 네, 수렴했으면 AN의 극한값이 0이었어야지. 맞죠? 자, 니은 AN, BN의 급수가 수렴한대. 근데 AN은 0이 아니야? 그러면 BN의 극한값은 0이냐? 라고 했는데 AN이 0, 1, 0, 1, 0, 1 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발레입니다. BN이 1, 0, 1, 0, 1, 0이라면 곱한다면 결국 0으로 수렴하겠죠. 그러면 AN의 극한값도 네, 수렴하지 않죠. 0이 아니야? 근데 BN도 어때요? 10, 10이면 0으로 수렴하나요? 아니죠? 네,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자, 다음 AN이 알파로 수렴해. 급수가요. BN이 베타로 수렴해요. 알파가 베타보다 크대요. 근데 자, 둘 다 수렴하면 극한값 얘기 또 같은 얘기예요. 결국 수렴하는데 이 극한값은 둘 다 뭐가 돼야 돼요? 수렴하면 0이 돼야 되는 거죠. 더 크다? 말이 안 되죠? 이것도 틀렸네. 정답은 1번의 기억만 맞겠네요. 자, 다음 9번. 자연수 n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an이라고 하죠. 자, 근데 얘는 되게 간단하죠. 자, 봐요. 1항은 1을 2로 나누면 나머지는 1이 되죠. 2항은 나눠 떨어지니까 0. 자, 3을 2로 나누면 나머지 1. 4를 2로 나누면 나머지 0. 1, 0, 1, 0 이렇게 반복되네. 그러면 자, 주어진 급수는 이렇게 되나요? 4분의 1 플러스 4의 제곱분의 0 플러스 4의 세제곱분의 1 플러스 4의 4제곱분의 0 이렇게 반복되겠죠. 근데 어차피 얘들은 0이잖아. 그럼 남는 애들만 보면 4분의 1 플러스 4의 세제곱분의 1 플러스 4의 5제곱분의 1 플러스 첫째 항이 4분의 1이고 공비가 4의 제곱분의 1인 급수의 합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합은 1 마이너스 16분의 1로 적을까요? 분의 4분의 1. 정답은 15분의 4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크게 어려울 게 없는 문제들이었고요. 자, 다음 10번이요. 자, 두 등비 수열이 A, B에 대해서 자, A1항은 1이고요. B랑도 1이네. 근데 각각 급수의 합이 나와 있습니다. 급수의 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공비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공비를 서로 같은 같은 문자로 두면 안 돼요. R과 S로 두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급수의 합이 2니까 첫 번째 1-R분의 1이 2가 돼요. 그럼 R은 2분의 1이구나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급수 1-S분의 1이 3이래. 그럼 S는 3분의 2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주어진 이 식의 값을 구해 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15 곱하기 안을 제곱하면 이렇게 되나요? an 제곱 플러스 2 an bn 플러스 bn의 제곱이잖아, 맞죠? 자, 각각 분리해서 적어보면 이렇게 되나요? 1항부터 무한대까지 급수 an의 제곱 플러스 두 번째는 2 밖으로 빼내고요. 1항부터 an, bn의 급수가 될 거고 다음 마지막 bn 제곱의 급수의 합을 구하는 거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처음에 등비 수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an이 첫 장 1이고 공비 2분의 1인 걸 우리 찾았단 말이야. 근데 an의 제곱은요. an의 제곱은 이렇게 결국 제곱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렇게 되나요? 자, 1 그냥 빼고 적을게요. n-1의 결국 제곱인 거죠, 맞죠? 여기도 등비급수의 합이잖아, 맞지? 어떻게? 1 빼기 공비가 2분의 1의 제곱이 되겠네. 첫 장도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1의 제곱 결국 1인 거죠. 여기도 생각해 볼까요? AN, BN 서로 곱하면 봐요. 지금 BN도 미리 적어둡시다. 첫 장 1이고요. 공비가 3분의 1. 1인 등비수열인 거네. 그럼 AN과 BN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네, 6분의 1에 n-1제곱이잖아요. 자, 그러면 봐요. 여기 급수의 합도 찾아보자. 자, 2분의 1의 n-1과 3분의 1의 n-1 곱한 AN, BN을 찾아보면 6분의 1의 n-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곱하기 2 곱하기 여기 앞에 있던 2고요. 공비를 생각해 보면 1 마이너스 AN, BN을 찾아봤더니요. 6분의 1이 되나요? 공비가 거기다가 1이 되고요. 자, 더하기 마지막 BN 제곱 찾아놓자. BN의 제곱은 여기 BN이 있으니까 그대로 3분의 1에 n-1 제곱이 결국 제곱이겠죠. 그러면 1 빼기 3분의 2의 제곱분의 또 1 이렇게 되겠네요. 이걸 다 더한 다음에 마지막 15만 곱한다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3분의 4 플러스 3 플러스 5분의 9 정답은 92가 됩니다. 자, 11번으로 갑시다. 자, 주어진 급수가 수렴하도록 하래요. 자, 주어진 급수는 첫 장이 x네, 공비가 2분의 x-2야. 그럼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을 이용한다면 첫 장이 0이거나요, 맞죠? 첫 장이 0이거나 주어진 공비 2분의 x-2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2를 다 곱해주면요. x-2가 마2보다 크고 2보다 작고요. 다시 2 더해주면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되겠네. 네, 이 두 조건을 그대로 합치면 x는 0보다 커나갔고 4보다 작겠죠. 주어진 정수는 0, 1, 2, 3이 되나요? 몇 개요? 4번에 4개가 되는 걸 쉽게 알 수 있네요. 12번 봅시다. 등비급수와 등비수열이 모두 수렴하도록. 자, 등비급수 또 역시 공비가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마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를 찾을 거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x가 이게 수렴하려면 얘는 x는 0보다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x제곱이 0이라면 1분의 1이 되니까 1보다 작다가 불가능하겠죠. 근데 x가 0만 아니라면 이 값은 항상 뭐 결국 양수일 거고요. 그러니까 마일보다 크고 1보다는 작게 되겠죠.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x값 범위는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고요. 자, 이번엔 등비수열 봅시다. 등비수열이 수렴하려면 첫째 항은 x 플러스 4네요. 그럼 x 플러스 4가 0이거나 즉 x가 마이너스 4거나 혹은 공비가 등비급수랑은 조건이 조금 다르다 맞지? 3분의 x 플러스 1이 마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자, 3을 곱하고요. 2를 뺐더니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x는 마사가 돼야 돼요.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데 x는 0이 아니어야 돼. 자,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를 찾으래요. 마4, 마3, 마2, 마1에다가 0 빼고요. 1하고 2까지죠. 총 몇 개? 3번에 6개가 되겠습니다. 등비급수하고 등비수열은 수렴 조건이 조금 다르다는 거, 이걸 조심하도록 합시다. 자, 다음 13번입니다. 자,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보겠습니다. 인대로 골라보자. 수열 AN이 수렴하면 주어진 급수도 수렴한다요. 이거는요, 지금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과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의 차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등비 수열은 R이 이럴 때 성립하고요. 수렴하고요. 등비 급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수렴하죠. 차이가 뭐예요? R이 1일 때죠. 만약에 R이 1이라면 물론 수열은 수렴합니다. 하지만 등비 급수는 1 마이너스 1분의 1 불가능하죠. 기억 틀렸습니다. 자, 니은 봅시다. 주어진 급수가 발산한다. 그 말은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를 얘기하죠. 죄송합니다. 절대값 R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죠. 급수니까 절대값 R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R이 1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A2N은 지금 AN은 등비 수열입니다, 여러분. A2N의 첫째 항과 공비를 생각해 보면요. 공비는 첫째 항은 말고요. 공비는 R 제곱임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R 제곱을 찾으면 R 제곱은 1보다 크거나 같죠. 주어진 공비가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발산하겠지. 왜? R 제곱이 말보다 크고 1보다 작다의 범위 내에 들어갔어야 된단 말이에요. 1보다 크거나 같대. 발산하는 거죠. 그러면 니은은 맞게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어진 급수가 역시나 수렴하면 그럼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AN 플러스 1. 또 보면 공비가 R 제곱이 되잖아요. R 제곱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되죠. 주어진 공비가 마1과 1 사이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수렴한다 맞겠네. 정답은 4번에 니은 디귿이 됩니다. 자, 14번 갑시다. 주어진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의 최소값을 구해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x가 0이 아닐 때 x 4제곱분의 1분의 1은 0만 아니라면 0보다 크고 1보다 작겠죠. 그럼 결국 급수잖아요.
그럼 fx가 어떻게 돼요? fx는 1 마이너스 x 4제곱분의 1분의 1 그리고 첫 장은 xm제곱이란 말이야. 자,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하면 x에 m-4제곱 곱하기 x 4제곱 플러스 1이 되네요. 이게 fx입니다. 근데 fx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래요. 연속이 되도록. 그러면 자, 0에서도 연속이 되어야겠죠. 즉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즉 주어진 x가 0으로 향할 때 fx x의 m-4제곱 x 4제곱 플러스 1의 극한값이 자 0이 돼야 되죠. 이 값이 0이 된다. 따라서 m-4가 0보다 커야 돼요. 즉 m이 4가 돼야 된다는 거지. 자,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n 값은 네, 5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5번 문제로 갑시다. 자, 등비급수 활용 문제인데 자, 그림과 같이 원점 O에서 만나고 차례대로 30도의 각을 이루는 6개의 직선이 있대. 자, A0는 1,0이에요. 여기죠, 1,0에서 출발한 이웃하는 직선의 수선을 그을 때 자, 이들의 합 급수를 구해보자고 했어요. 자, 몇 개 항만 찾아보면 끝날 것 같은데 보세요. 여기가 1입니다. 그럼 여기는 2분의 1이겠죠. 다음 여기 길이는 네, 특수삼각비를 이용하면 2분의 루트 3이 되겠네. 그렇다면 여기 길이는 네, 여기 90도고 30도니까 4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OA2는 자, 1대 루트 3대 2의 비를 이용하면 2분의 3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자, 역시나 또 특수삼각비를 이용하면 4분의 3이 되겠네요. 공비가 얼마인지 찾아낼 수 있죠. 2분의 루트 3이 되겠네요. 2분의 루트 3. 그렇다면 첫 장이 2분의 1이고요. 공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자, 그 합은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분의 2분의 1이 되나요? 네. 즉,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니까 유리화만 이렇게 해주면요. 정답은 2 플러스 루트 3의 2번이 되겠습니다. 비조립에서 크게 어렵지 않죠? 자, 16번. 자, 그림과 같이 한 변 길이가 6인 정사각형 A1. 가장 큰 정사각형이네요. 그 둘레 길이를 L1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정사각형 A1에 대각선을 그어서 만들어진 4개의 삼각형의 무게 중심을 연결한 사각형을 A2라고 합시다. A1에 대각선을 그어서 만들어진 4개의 정사각형의 무게 중심을 연결한. 그러니까 원래 자 이렇게 해서 삼각형 4개가 생겼을 거예요. 맞죠? 근데 각각의 무게 중심을 자 4개의 삼각형의 무게 중심 여기가 무게 중심이네요. 각각의 삼각형에 이걸 연결하면 다시 두 번째 사각형 A2 그 둘레 길이를 L2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자, 같은 방법으로 대각선 거서 또 계속 정사각형들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n-1번째 얻은 정사각형을 AN이라고 합시다. 그 둘레 길이를 LN이라고 할 때 자, 그 급수에다가 7을 곱한 값이 A 플러스 B 루트 2래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자, 첫 장은 결국 찾을 거고요. 자, 볼까요? 자, 대각선에 제가 옆에서 다시 그려볼게요. 이게 정사각형 이렇게 있었는데 자, 이렇게 대각선을 긋자. 자, 이 대각선의 교점을 자, O라고 합시다.
그러면 삼각형의 무게중심들이 각각 어차피 연결된 게 정사각형인데요. 여러분 지금 여기 삼각형 이쪽에 있던 삼각형이요. 여기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무게중심. 자, 이걸 G1과 G2라고 해봅시다. 자,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요. 여기를 지우고요. 자, 비슷하게 여기 G1, 여기 G2라고 해볼게요. 자, G1과 G2의 길이는 자, 보세요. 1대 2잖아요. 여기도 결국 1대 2가 될 거야. 근데 그럼 여기 6이었으니까 여기도 6인 거죠, 맞죠? 그러면 자, 우리 여기 길이 찾아낼 수 있죠. 어떻게? 자, 6 곱하기 3분의 2가 되겠죠. 길이가 4가 될 거야, 4. 자, 다시 원래 그림으로 돌아오면 여기 길이가 4가 됨을 알 수 있어요. 4가. 여기도 4가 되겠죠? 그러면 한 변 길이를 찾아볼까요? 여기 2란 말이야. 그럼 1대 1대 루트 2의 비를 이용하면 여기 길이는 2 루트 2가 됨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사각형, 정사각형 자, A1과 A2의 닮은 비 찾아낼 수 있나요? 어떻게 해요? 닮은 비는 한 변 길이 비를 그대로 이용하면 6대 2 루트 2가 됨을 알 수 있죠. 자, 6으로 나누면 1대 3분의 루트 2가 되겠네요. 첫째 항, 사실 끝난 거죠, 여러분. 첫째 항 1번은 24죠. 한 변 길이가 6인 정사각형 둘레니까. 공비는 3분의 루트 2가 될 거예요. 길이비가 닮은 비가 결국 길이비가 될 테니까. 그러면 급수의 합을 구하면 먼저 급수의 합은 1-3분의 루트 2분의 24가 되겠죠. 자, 계산하면 여기 72가 되겠죠. 위에 3을 곱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계산하면 72 곱하기 3 플러스 루트 2 유리화까지 다 해주면요. 216 플러스 72 루트 2가 돼요. 답 나온 거죠? A는 216, B는 72가 되겠네. 정답은 288이 되겠습니다. 닮은 비가 찾아내는 거니까 첫 장 찾고 닮은 비만 찾으면 끝나는 거죠, 맞죠? 자, 17번 문제 봅시다. 그림과 같이 세 변의 길이가 5, 12, 13인 직각삼각형 T1에 내접하는 원 C1을 그리고요. 자, C1의 지름을 빗변으로 하고 원에 내접하는 직각삼각형 T2, T1, 죄송합니다. T1과 닮은 삼각형 T2를 그린대. 닮았다고 말했네, 맞죠?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T에 내접하는 CN을 그렸을 때 C의 넓이를 SN이라고 하죠. 자, 이 급수의 합을 찾자고 했네요. 그럼 T1의 넓이는요? 삼각형 T1의 넓이는 밑변하고 높이가 다 나와 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5인가요? 네, 30이야. 내접한다고 했으니까 내심이잖아요, 결국. 그러면 그 넓이는 지금 C1의 반지름을 자, R1이라고 하면요. 그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하면 자, 둘레 또 더해야겠죠? 5 더하기 12 더하기 13. 이 결과가 30이 돼야 되잖아. 그럼 R1이 2가 됨을 알 수 있죠. 그러면 S1 이미 구한 거네요. 자, S1은 파이 R 제곱 4파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T2를 보시면요. T2는 지금 반지름이 2니까 여기는 4란 말이야. 4 맞죠? 닮은 비 어때요? 네. 13대 4죠. 13대 4. 닮은 비 13대 4. 넓이 비는 제곱 대 제곱이니까 169대 16임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자, 완전 넓이 비로 생각해 보면요.
1대 169분의 16이 됨을 알 수 있다 맞지? 이게 뭐가 돼요? 네, 공비가 되는 거죠. 첫 장은 4파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급수의 합은 1-169분의 16분의 4파이를 계산해주면 정답이겠죠. 네, 뭐 169분의 169 16이니까 분자가 153. 여기는 4파이가 될 거고요. 그래서 153분의 676파이가 되겠네요. 숫자가 좀 크네요. 그래서 P와 Q의 합을 구하라고 했죠. 정답은 829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지만 역시나 첫째 항과 급수만 공비만 찾으면 정답을 찾을 수가 있었고요. 다음 18번으로 갑시다. 18번. 자연수 n에 대해서 3의 n제곱 곱하기 5의 n 플러스 1제곱의 모든 양의 약수의 개수를 찾으래. 지금 소인수분해가 돼 있단 말이에요. 소인수분해가. 우리 약수의 개수는 각 지수의 1씩 더해서 곱하기 1을 하는 거죠. 그럼 an이 어떻게 되나요? 네,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가 됨을 알 수 있죠. 자, 급수를 표현해 보면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러면 부분분수 이용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부분합을 구합시다. 자, 우리 부분분수를 이용해서 바로 바꿔볼게요. b-a는 1이니까 1분의 1까 자, 바로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자, sn은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이겠네요. 그렇죠? 1씩 대입해 보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자, 마지막에 n 대입하면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인데 역시나 다 사라지고요. 자, 남는 건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이네. 이거의 극한값만 찾으면 우리가 찾는 정답인 거죠. 여긴 0이 될 테니까 정답은 2분의 1.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번 마지막 문제를 봅시다. 자, 수열 A에 대해서 20번까지 있죠. 죄송합니다. 19번 주어진 급수가 수렴하네요. 그렇다면 이 극한값은 0이 되겠죠. 자, 이 극한값이 0이 됨을 알 수 있다 맞죠. 자, 얘가 0이니까 그냥 an에 맞춰 정리해 봅시다. nan이 2n 플러스 1분의 n제곱 플러스 1이고요. 다시 n으로 나누면 2n제곱 플러스 n분의 n제곱 플러스 1이 되네요. 맞죠? 자, an의 제곱. 자, 우리가 원하는 건 an제곱 플러스 2an 플러스 2의 극한값이야. an 자리 그대로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2n제곱 플러스 n분의 n제곱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n제곱 플러스 n분의 2n제곱 플러스 2. 저 바로 2를 곱했어요. 그냥 플러스 2의 극한값을 찾아봅시다. 여러분, 자, 우리 극한값 찾을 거예요. 지금 제곱하면 4차분의 4차죠. 그럼 최고창 개수만 생각하면 최고창만 생각하면요. 4n 4제곱분의 n 4제곱. 여기는 2n 제곱분의 2n 제곱. 자, 이렇게만 생각할 거예요. 플러스 1도 있을 것이고요. 그럼 4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겠죠. 4분의 1 플러스 3이네. 정답은 4분의 13이 됨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될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를 봅시다. 문제가 굉장히 길다 맞죠? 자, 그림과 참변 길이가 1인 정삼각형 A1, B1, C1이 있고요. 선분 A1, B1의 중점을 D1, 중점이네요. 이라고 하고 선분 B1, C1 위에 자, B1, C1 위에 C1, D1과
네. 여기 길이하고요. C1, B2 길이가 똑같은 B2에 대해서 중심이 C1인 부채꼴을 그립니다. 자, 이 부채꼴을 그렸다네요. 점 B2에서 선분 C1, D1에는 수선의 발을 A2, 그 다음에 C1, B2에 내린 수선의 발을 A2, C1, B2는 수선의 발을 C2라고요. 죄송합니다. 중점을 연결했네요. 그 다음에 다시 두 선분 B1, B2, B1, D1가 호, 자, D1, B2로 둘러싸인 영역과 삼각형 C1, A2, C2 내부의 색칠에 얻은 그림을 R1이라고 합시다. 자, 다시 그리고 R1에서 방금 전에 반복했던 이 넓이들을 계속 찾을 거야. 자, 이렇게 문제가 긴 건 결국 이 도형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자, 이렇게 Rn으로 표현된 이 부분의 넓이들의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를 SN이라고 할 때 n번째 얻은 그림 Rn의 SN의 합을 구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 비슷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봤는데 결국 첫째 항과 닮은 비만 찾으면 우리 급수의 합을 쉽게 찾을 수가 있었다, 맞죠? 자, 한번 계산해 보도록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첫 부분을 제가 자세히 읽었는데 왜냐면 정삼각형의 중점 연결하고 해서 많은 조건들이 있었단 말이야. 자, 찾아봅시다. 자,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요. 천천히 찾아볼게요. 자, 여기 C1, D1의 길이 찾아낼 수 있죠. 왜? 정삼각형의 높이니까. 한 변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이잖아요. 그러면 공식 정삼각형의 높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루트 3a죠. 한 변 길이 1이니까 여기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에요. 2분의 루트 3.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30도죠. 30도요. 그러면 자, A2, B2, C1에서 보시면요. 여기 직각삼각형이거든요. 그렇다면 A2, B2의 길이도 찾아낼 수 있겠네요. 왜냐면 그러면 C1, B2, C1이죠. B2, C1의 길이도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러면 A2, B2의 길이는 4분의 루트 3이 됨을 알 수 있죠. 근데 조건에서 오면 자, B2, C2의 길이와 C1, 죄송합니다. C1, C2죠. C1, C2 길이가 서로 똑같으니까. 자, B2, C2하고요. B2와 C2의 길이가 자, C1, C2랑 서로 똑같아. 왜? 중점을 연결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어디 길이로 찾을 수 있냐면 자, A2, B2 하고요. 자, 여기 잠깐 지우도록 할게요. 그럼 B2, C2가 방금 전에 찾아낸 길이의 반이니까 4분의 루트 3이죠. C1, C2도 4분의 루트 3이 될 거고 A2, B2도 4분의 루트 3임을 찾아낼 수 있었다, 맞지? 그러면 자, 여기 R1의 색칠의 넓이는 삼각형 B1, C1, D1에서 B1, C1, D1에서 부채꼴, 자, 그림이 조금 복잡하니까 잘 봅시다. 부채꼴 B2, C1, D1을 B2, C1, D1 여기 부채꼴을 자, 뺀 넓이 여기를 얘기하겠지, 얘들아.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을 서로 더하면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삼각형 C1, 자, 길이를 다시 표시할 테니까 잠깐 지웠다가 설명을 할게요. 자, 삼각형 C1, A2, C2와 여기 넓이하고요. 그 다음에 A2,
B2, C2의 넓이가 서로 똑같죠. 왜? 밑변하고 높이가 서로 똑같으니까. 밑변하고 높이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우리 S1을 드디어 찾으러 가봅시다. S1을 드디어 찾으러 가봅시다. 자, S1의 넓이는요. 자, 우리 삼각형에서 저요. 2분의 1 곱하기 4분의 루트 3 곱하기 자, 1의 제곱인데 여기에서 부채꼴 파이 2분의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12분의 1에서 다시 삼각형 넓이를 더할 거예요. 4분의 루트 3 곱하기 4분의 루트 3의 제곱을 자, 여기는 여기 삼각형 넓이 얘기한 겁니다. 자, 이걸 계산해 주면요. 자, 공간이 살짝 협소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런 값들을 더하게 될 거고요. 첫 장을 찾으면 64분의 11루트 3 빼기 4파이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아는 도형의 성질들을 이용하는 문제 이외에는 나오지 절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지금 제가 찾아낸 첫째 한 거요. 자, 그림이 역시 작긴 한데 봐요.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제가 찾은 넓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이항이 되겠죠. 그러면 역시 얘도 닮은 비만 찾으면 되겠네. 어떻게? 자, 이제 공비를 찾는 과정이죠. 그럼 A1, B1 대 A2, B2를 보시면요. A1, B1 대 자, 여기 길이 대 A2, B2 자, 여기 길이 B 닮은 비가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맞지? 어차피 자, 이게 반복될 테니까 맞죠? 즉 1대 4분의 루트 3이죠. 즉 닮은 비가 이렇게 되니까 넓이 비는 제곱하면 1대 16분의 3이 되겠네요. 찾았네요. 공비가 16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첫째가 공비만 잘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그 넓이는 자, 1-16분의 3분의 64분의 11루트 3 빼기 4파이가 됨을 알 수 있겠죠. 공간이 없어서 일단 계산하는 부분 잘 생략할게요. 그래서 정답을 찾으면 52분의 11루트 3 마이너스 4파이가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돼요. 자,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 첫째 항과 닮은 비만 찾으면 되고요. 도형의 넓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채꼴, 삼각형,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모두 우리가 아는 성질들만 이용해서 찾을 수 있으니까 주어진 도형의 성질들을 자세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